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유니티 프로파일러를 쓰실 거예요. 유니티 프로파일러는 정말 잘 만든 툴인 것 같고요. 저도 한 벌써 몇 년 전? 6년 전? 6, 7년 전에 좀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때 프로파일링 툴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프로파일링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UI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유니티 프로파일러는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다들 아마 이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실 때 보통은 이 하이라키만 많이 쓰시는데 하이라키 뿐만이 아니고 이런 타임라인 뷰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타임라인 뷰를 쓰시면은 이 스레드, 그러니까 스레드의 상관관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메인 스레드에서 어떤 그 잡 스레드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 타이밍 스레드별로 타이밍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더 확인하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라키 뿐만이 아니고 타임라인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도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하이어라키에 들어가는 거는 유니티에서 박아놓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보면은 뭔 말인지 대충 감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름에 대한 상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 없긴 한데 애니메이터 업데이트라 그러면은 당연히 애니메이터의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렌더 오파크 지오메트리라고 한다면은 렌더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스크립트로 내가 작성한 코드 중 블럭을 쳐가지고 이 블럭에 대한 프로파일링 태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던데 결국은 유니티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그런 성능도 알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긴 샘플하고 엔드 샘플 걸어가지고 내 코드의 어떤 특정 구간을 집어서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 코기 엔진이라는 템플릿인데 플랫포머 게임에서 사용하기 좋은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플랫포머 게임에 필요한 시스템들은 다 갖춰져 있고 $60밖에 안 하거든요. $60면 지금으로 한화로 하면은 한 8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려면 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8만원 정도에 땡칠 수 있으면은 되게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너무 약간의 멘트 같은데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게 강아지라서 귀여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웰시코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쏘는 이런 플랫포머 게임이에요. 전형적인 플랫포머 게임이고요. 죽어 됐다. 네. 이거 모바일 버튼 기준이라서 이걸 마우스로 하려니까 힘든데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프로파일러를 키고요. 키는 이렇게 계속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에 프로파일링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찝어서 한 프레임 찝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FX wait for present on GFX thread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는 결국 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이 PC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직접 띄우면 이게 점유율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성능이 좋고요. PC에서는 모바일하고 성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찍히고 있는데 그냥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모바일에 빌드해서 올리고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에디터에서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비헤이비어 업데이트고 코기 컨트롤 점 업데이트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봐볼게요. 타임라인으로 보고 이건 무시하시고요. 이건 무시하시고 비헤이비어 업데이트에서 보시면은 코기 컨트롤 업데이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만 따지면은 얼마 안 되긴 한데 0.125 밀리세컨드긴 한데 0.125죠. 0.125, 0.151, 이 정도인데 이게 코기 컨트롤 점 업데이트가 그냥 그 코기 캐릭터뿐만 아니고 적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의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이 중 보시면은 이런 px2d sync transform change, 이게 좀 많이 먹거든요. 이 코기 컨트롤러 중에 이게 많이 먹어요. 나머지는 보면은 이제 짜잘짜잘 막 쫀쫀발이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5,
0.2, 0.125 뭐 한 0.15가 한 중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0.15가 중간치고 이 중에 fix to the sync transform changes 이게 많이 먹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 싱크 트랜스폼 이걸 의미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엔진의 세상이고 물리 엔진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두 개가 동기화돼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유니티의 트랜스폼이 움직이게 되고, 유니티의 트랜스폼이 움직이게 되면 그 포기 물리체, 그러니까 콜라이더라든가 리지드 바디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스펙터에서 보는 트랜스폼은 유니티 엔진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콜라이더라든가 그런 거는 박스 2D, 그러니까 물리 엔진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토싱크 트랜스폼이라고 한다면은 유니티의 세상에서, 유니티 엔진에서 트랜스폼이 바뀌면은 이 물리 세상하고 자동으로 계속 그 엔진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걸 싱크를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 프레임 트랜스폼이 움직이면 물리 요소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이 또 움직이게 되면 물리 요소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매 프레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 프레임도 아니고 매번 트랜스폼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조작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 물리 요소도 함께 계속 동기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 요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성능이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끕니다. 이걸 끄게 되면은 우리 코딩할 때 보면은 그냥 업데이트가 있고 픽스드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픽스드 업데이트 때 이 게임 엔진 세상과 물리 엔진 세상을 이 동기화 시켜준다, 서로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오토싱크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트랜스폼이 바뀔 때마다 이게 매번 물리 세상도 물리 엔진 세상도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많이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 체크를 꺾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달려 스킵 너 째 뭐 이쯤 가서 다시 프로파일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볼게요. 보면 이 부분 많이 줄었죠. 쫙 보시면 컨트롤러 업데이트를 보면은 아까 그 오토싱크 트랜스폼 하던 부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 뷰도 하이어라키 뷰뿐만 아니고 타임라인 뷰도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성능이 먹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좀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이 하이어라키는 이제 퉁쳐가지고 퍼센트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주는 거고,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스레드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오토싱크 트랜스폼이 문제였구나 라는 걸 프로파일러를 찾아서 저 옵션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체크박스 하는데 이런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프로파일러 과정을 거쳐서 이 체크박스 딱 언체크를 한 결과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과정은 절대로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례들을 한번 계속 쭉 볼게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바이벌 슈터라는 게임이고, 이건 유니티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튜토리얼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이 게임이 뭐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띄워봤더니 아무래도 PC용 리소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GPU 쪽이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해봤더니 graphics.present&sync 이 부분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graphics.bleed 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아니면 device.present, 아니면 뭐 gfx present,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건 버전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만약 포스트 프로세싱 썼냐 안 썼냐 그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성능을 측정하실 때 사실 우리 게임이 CPU 바운드냐 GPU 바운드냐 그걸 먼저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CPU 바운드 같은 경우는 CPU가 병목이라는 얘기고, GPU 바운드 같은 경우는 GPU가 병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프레임을 시작할 때 CPU가 딱 진행되면서 GPU에게 뭔가 그릴 게 생기면은 GPU에게 그리라고 명령을 던집니다. 그리고 GPU 결과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CPU는 계속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리고 할 일을 하면서 GPU에게 명령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CPU와 GPU는 서로
병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로 이게 직렬로 진행된다 그러면 뭐 그 CPU가 병목인지 GPU가 병목인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CPU도 줄이고 GPU도 줄이면 다 좋겠죠. 하지만 CPU와 GPU 같은 경우는 서로 이 완전 병렬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렬적인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CPU가 지금 빡세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이 GPU가 할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CPU는 자기 할 일 끝내고 널널하게 기다리고 있고 GPU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 타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graphic.bleach라든가 아니면 ds.present 아니면 뭐 gfx.present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공간이 크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게 GPU 병목이란 얘기고, 이런 숫자가 크게 나올 때는 지금 뭐 CPU를 아무리 최적화를 해봤자 GPU가 빡센 상황이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GPU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와 GPU의 이 로드 밸런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로도 충분히 이런 지금 어떤 게 로드가 걸리는지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측정을 하실 때 FPS와 프레임 타임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뭐 이 스탯 창에 보면은 몇 밀리세컨드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한 프레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를 나타내는 프레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6프레임, 뭐 30프레임, 60프레임 그거는 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해가지고 1초에 몇 프레임 도냐 라는 표시인데 서로 그 반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FPS를 측정하는 거나 밀리세컨드로 측정하는 거랑 결국 다 똑같은 성능 지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함수 단위단을 측정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밀리세컨드, 어떤 기능을 측정할 때는 밀리세컨드라고 그렇게 그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보통 막 게임의 성능 얘기할 때는 30프레임, 60프레임 그런 식으로 FPS라는 단위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파일링 하실 때는 이 밀리세컨드 단위, 그러니까 프레임 타임을 넣어두고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LG G5에서 돌린 결과물이고요. 이것도 SS도에 있는 에셋인데 이걸 딱 돌려서 보니까 포스트 프로세싱도 많고 뭔가 그래픽 리소스도 많은 것 같고 이거 그럼 GPU 쪽 구하겠네 라고 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봅니다. 근데 프로파일링 결과물 보면은 렌더루 복잡 아니면 뭐 배치 렌더루 플러시 아니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렌더 루프가 많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지금 표시가 된 것들이 다 렌더 루프를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콜이 129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드롭 콜이 1300개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측정해 보기 전까지는 이게 좀 그래픽 리소스 쪽 문제였겠구나. 물론 그래픽 리소스가 맞죠, 드로컬도. 이게 GPU 쪽 문제였겠구나 하고 측정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CPU 쪽, 그러니까 드로컬 줄여야 되는 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얼핏 생각해봤을 때랑 실제로 측정해봤을 때랑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파일러를 사용해서 프로파일링 결과물을 확인하고 최적화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스펙 중에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프로파일 애널라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 결과물들을 스냅샷을 떠가지고 이 상황과 저 상황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프로파일러의 확장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프로파일 애널라이저라는 툴도 최근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활용을 해보시면은 더 쉽게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전 상황을 프로파일링 해놓고 수정한 후의 결과물을 프로파일링해서 캡처해놓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결과물을 내가 어떤 상황들을 수정했더니 이런 프로파일링 차이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걸 한눈에 쉽게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엑스코드가, 제가 지금 계속 유니티 툴들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엑스코드가 가장 좋은 툴이에요. 아이폰에서는 측정하기 가장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플레이 결과물이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유니티 프로파일러처럼 이렇게 다 결과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깊은 곳까지 유니티 프로파일러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곳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형이 아마 막 이렇게 이상하게 표시가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기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애블 프레임이라는 함수 메소드 내용이에요. 그렇게 유저 코드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더 아랫단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추적해서 세부적인 데까지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이폰에서 개발하신다면 이 엑스코드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필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티에서 트래킹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이티브로 할당되는지 뭐 그런 거에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지금은 뭐 되게 뭐랄까 암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몇 번 보다 보면 적응하실 거예요.